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이 무역 궁극적인 갈등을 벌이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패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점인데요. 10월 10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가장 바라지만 또 가장 취약한 이 아킬레스건을 치고자 한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쫓아내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중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지금 내놔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역시나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미국과 중국 마찰 좀처럼 해결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 2년 정도 이렇게 지속됐는데요. 지금은 3단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복 관세, 경상거래 사이드에서 무역 마찰이 중심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돼 있죠. 첨단 기술 문제. 네. 그리고 이 환율과 금융 분야 요 합쳐서 총체적으로 그 금융 분야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 3단계에 진입한 것이 지난 7월 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중국의 태도가 특히 시진핑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 입장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이 9월 1일 날 보복 관세 15% 때리게 된 배경이 되고요.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이 또다시 악수를 둬서 1달러 7일 위한 보치선이 이렇게 뚫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환율 조작 이렇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무역거래 경상거래 사이드가 환율 조작국의 지정을 계기로 해서 금융 분야로 번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맡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불리한 점을 들어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봐야 이제 내일서부터네요. 10일 날 예정돼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는 사실 10일 날 예정돼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사실 느닷없이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보면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인데요. 그거 보면 금융거래 차단하는 내용 중에 크게 3가지가 돼 있는데요. 아까 박찬희 캐스터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문제.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해외 종목 투자할 때 많이 투자했던 업종인데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해외 종목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상장 폐지하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검토 중이다는 내용이 알려졌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공적 펀드 중에서 이렇게 중국의 참여의 기회를 제한시키겠다. 요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자세하게 잘 얘기해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오해가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이건 공적 펀드의 중국의 이렇게 자본 참여 요 대목을 이렇게 거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문제, 중국의 중심의 질서에서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킬레스건에 해당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중의 금융투자 목적, 요 금융투자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실무 투자가 있는 것이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직접 투자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아까 금융투자 등 이렇게 해서 제목이 갔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제목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바로 요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금융 포트폴리오 목적, 그래서 미국의 금융사 기관에 대한 하나 문제고, 네. 그다음에 기관 이외의 개인들도 중국에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자본 문제를 소위 투자 목적을 위해서, 이게 이제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상의 투자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거래를 이렇게 막겠다, 차단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실현 가능성 여부에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국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상장하는 폐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중국의 미국의 금융사와 그 다음에 금융투자 목적의 돈 거래를 전면 차단시키겠다. 이 내용이 가장 강도가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저희처럼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 이렇게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낮지만 거의 없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비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중국과의 마찰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법규범, 정상적인 관행, 정상식적인 수준 이런 선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도 실행해 왔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의 검토 중에 앞으로 대선에서 불리한 과정 또 중국과의 그 미국의 수세적 입장이 이렇게 처해 있을 때는 언제든 등근할 수 있는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10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급진적인 조치를 취한 데에는 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이 가능성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공감이 와닿는 것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이렇게 위에 있죠. 그래서 소위 파이낸스가 실물의 리얼 섹터의 리딩 인더스트리 팔로잉이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로 바뀐 상태에서 보면 사실 세계 경제 패권에 있어서는 금융 분야의 패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세계 경제 패권이 궁극적 목적이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가장 이렇게 아킬레스건에 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 마찰에서 보면 역시 상대방의 가장 약점을 때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이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죠. 하나는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금융이 실물에 리딩하는 데서 보면 이쪽이 이제 윤활해야 되는데요. 이쪽이 윤활해야 돈이 윤활해야 모든 문제가 풀어갈 수 있는 일단은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근거가 되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가장 어려운 것이 돈이 자꾸 부족하는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용 경색 문제가 돼서 상장 거래소 폐지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공적 자금의 투입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위안의 국제화, 국제화를 통해서 비록 미국에 대해서 공적 자금 차단하는 목적이에 다른 쪽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에 대한 신용도가 공적 참여 제외를 계기로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대체 시장 유럽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측면에서 신용 경색이 상당히 심해진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이 가장 중국 중심의 파악스리카 체제를 하면서 가장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 위안화 국제화 1대1로 계획이거든요. 여기에도 신용 경색이 더 심해질 때는 가뜩이나 지금 1대1에 참여하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가 디폴트 문제가 처지는 것은 그만큼 신용 경색에서 중국이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1대1을 더 어렵게 한다. 위안화 국제화를 더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미국적 요인도 있겠죠. 미국적 요인에 보면 10월 10일 고위급 회담을 해서 협상력을 얼마큼 증대시키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협상력을 증대시키려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최대 문제를 최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4차 탄핵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믿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대선과 맞물려서 4차 탄핵설에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대외적인 창구로 미국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끌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 몇 차례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중국의 신용 경색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한테 중국 투자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는 이런 문제를 좀 조심해 주십사.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중국의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작년부터 중국의 기업 부채들이 많죠. 중국 국가 채무가 GDP에 대해서 300% 이상 해서 지금 306%까지 가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중국의 부채는 기업의 부채가 많은 게 문제거든요. 그런가 해서 작년부터 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기업의 부도가 속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일종의 블랙홀처럼 넣자마자 빨려 들어가니까 자금이 철철 이렇게 남아야지 실물 경제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도가 속출되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담보를 잡긴 했지만 기업에 대출해 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몬고 이렇게 뱅크 같은 경우는 뱅크런이 발생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부 지방은행에 확산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탄약이 이렇게 거의 바닥이 난 중국의 인민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달 들어서는 정책 금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금리까지 낮춰주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얼만큼 신용 경색이 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마리즘 같은 데는 올해 들어서 중국의 대출금리, 여기 이제 기준금리가 되겠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올해 내에서는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4, 4분기에 진입하니까 굉장히 단계 빨리 내린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 입장에서. 그리고 내년에도 한 차례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중국이 정책금리에 해당되는 기획경제에서 정책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책금리성을 갖고 있는 금리는 낮췄습니다는 정책금리, 기준금리 이렇게 시청자분이 알고 있는 이 금리 인하 문제도 검토하는 그래서 단계 빨리 빅스텝으로 빨리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용 경색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런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한 이 자산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마찰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내부적으로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중국의 돈을 공급하는 인민은행의 공급만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여유가 있을 때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이나 머니의 회수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들이댔던 것이 중국이 자본의 그 여유가 있을 때 과잉저축했을 때 이것을 돈을 많이 투자했던 것이 미국의 국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고급주택 이런 쪽이었었죠. 그래서 신용 경색이 내부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차이나 머니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를 대거 이렇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베는 트럼프 입장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줬고요. 근데 중국은 팔다 보니까 세계 국채 최대 보유 지위까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지금은 일본이 미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는 상황까지 됐죠. 그리고 미국의 뉴욕의 체스너트리라든가 이런 고급 주택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가장 최대 수요자가 중국의 화인 자본 차이나머니들인데요. 이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체스너트라든가 이런 데 고급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또 상업용 건물도 일부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리츠 상품들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은행 예금이 거의 제로금리가 시대가 되고 독일의 국채 DLS에 따라서 신용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은행들이 이제 대체 차원에서 리츠라는 상품들을 마구 들이대고 있습니다는 사실 글로벌 여건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썩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왜냐 차이나 머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이렇게 해외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있죠. 그래서 유동성 문제를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금과 달러 같은 해외 투자 자제 그리고 해외 송금할 때 5만 달러 제한 그동안 무제한이었었거든요. 근데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사람들의 유커들의 해외 이렇게 이동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조치가 나왔죠. 그리고 1대1로 참여 교회에 대해서 스리랑카라든가 이렇게 파키스탄이라든가 자금조를 전면 중단했죠. 이런 것이 이제 사실상 중국의 인민은행 이렇게 유동성 지원해서 이 문제를 신용 경색을 풀어가는 것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치도 격퇴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더더구나 시진핑이 지금 정책 입장으로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것은 아베와 똑같은 미국의 협상을 가져가는데 사실 아베에 대해서 협상의 전략상 상당히 뒤졌지 않았냐 하는 이 점도 사실 중국의 신용 경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제시장에서 미국과 마찰이 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자금 조달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용 경색을 더 어렵게 되는 이런 사태를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달러 7위안 대 볼치선을 뛰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위안화가 약세되면 국제 자금시장의 환차익이 이렇게 환차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중국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신용 경색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안에 있었던 많은 외국 기업들도 탈중국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외국인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국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겠죠, 아무래도. 이 상장회사 폐지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이런 문제에서 중국을 조이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그 상장회사 폐지, 공적 자금의 미국의 자본 투자 폐지,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금융사라든가 그리고 돈 거래를 중국과 폐지하는 문제는 미국도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 이런 금융거래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자국 내에 투자했던 것을 거래시키는 것은 나중에 가져오는 문제고, 그 이전엔 해외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는 것이 미국은 지금 기업이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는 분한테 이런 점을 좀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은, 우리가 보면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또 궁극적으로 협상해서 모든 금융 거래를 뭐 차단시키겠다 하는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달러계 자금들을 이렇게 중국 내에 투자했던 달러계 자금들을 회수하는 이런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6개월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상 지금부터 6개월 전인 올해 3월 말 4월 이후서부터는 중국 내 외국인 자본이 추세적으로, 그때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외국 자본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의 이탈의 배경이 역시 중국에 들어갔던 자금은 달러계 자금 이외에는 그렇게 나머지 자금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결국 외국 자본의 그 추세적 이탈은 미국의 달러계 자금이 이렇게 이탈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기업들도 중국에서 투자했던 것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일 본국으로 환수시키는 이런 쪽의 노력은 계속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리쇼링 정책이라 하는데요. 사실상 외국 기업이 나가는 데에서는 트럼프가 끌어들이는 인허도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밖으로 유출하는 펌핑아웃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지금 기업의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이라는 것은 오중고에 실려 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임금, 고세금, 고부동산가, 고규제, 고역차별 이런 문제, 중국의 국세주 문제, 자국의 이익을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미국 기업보다는 한국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을 옹호하겠다는 이게 역차별 문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기업이 이렇게 철수하니까, 자, 기업이 철수하면 돈이 나가죠. 왜냐? 철수자금 때문에. 사람도 나가죠. 같이 나가죠. 그렇죠. 기업도 나가죠. 그래서 돈과 사람이 나가고 이렇게 기업이 나간다 해서 소위 그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자본이 달러계 장치로 나가고 외국 기업들이 나가다 보니까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더 심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이 그 많은 돈을 퍼붓고 또 해외에서 차이나머니를 회수하기는 했습니다만 유독 신용경색 현상이 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돈벌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돈벌이가.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국채가 많은 상태에서 돈이 벌어가지고 국채를 줄여야 되는데요.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요.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중국이 인위적으로 자금 조달해 왔고, 기존에 돈벌이 했던 걸 투자해서 사실 회수하게 된 배경이고 그렇게 되는데, 왜 돈벌이가 안 되느냐 하면 뭐 아시겠습니다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보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 요인이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양띠경제, 대약진 같은 양띠경제, 요게 이제 위헌적 성장 단계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냥 효율성 생각하지 그냥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이용해서 중국의 고도 성장 어느 정도 단계를 이렇게 올리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오중고 문제가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 집약적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인텐시브 그로스 패스트, 내연적 성장 단계를 가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체제라든가 그로스 패스트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과도기적인 후유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시청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회색 코뿔소 문제죠. 그런 것이 이제 그림자 금융물이라든가 부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인데요. 계획경제니까 가베이치가 누가 됐습니까? 가베이치가 계획적 끌고 나가는 게 중국의 권력층과 기득권층이죠. 권력층과 기득권이 이렇게 과도기적인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를 본인들이 양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서 돈벌이가 돼서 사실 부채를 줄이겨서 신용경색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벌이에 위해서는 자 이런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를 이렇게 해소시켜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이렇게 희생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요. 본인들의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돈을 아무리 그때그때에 이렇게 취약한 것이 드러나서 성장률이 떨어질 때 급한 마음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차이나머니를 회수해도 더 늦지만, 그러면 암 환자가
사실 암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사실 암덩어리가 커지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단계 처방시키고 스트롱맨,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책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일단 가려놓고 보는 이런 쪽이 지금까지 이렇게 작년부터 13차례에 걸쳐서 유동성 공급이고 차이나 모니 회수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국제와 같은 이런 과제도 좀 일시에 정지시키는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3대 회색 코뿔소 문제가 지금의 신용 경색 문제 이런 걸 풀고 무역과의 관계를 좀 완화하게 가고 일도 일로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쪽이 이렇게 또 중국 내에선 지방의 그 뱅크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 회복 문제인데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기득권과 권력층이 희생해야 된다. 왜냐? 지금 3대 회색 코뿔소 문제가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데요. 지금 기득권과 권력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최고 통수권자가 굉장히 신념을 갖고 이것을 이렇게 자기 주변 세력이 부정부패라고 있었다면 그걸 해소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소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진핑조차도 사실 여러 가지로 정책 입장이 많이 이렇게 약화된 상태고 너무 일찍 말을 터뜨렸다. 너무 말했다. 내가 등소평가 못했던 계열이다. 하면 너무 말이 이렇게 먼저 터뜨리다 보니까 그만큼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하면 구인민으로부터 반대 세력이 되면서 홍콩 문제와 함께 제3의 천안문 사태까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 뭐냐. 그때 당시에는 입지가 용심이 강한 사람이 입지가 약화되면 그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탕평지를 써야 되는데요. 자기 사람만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람만. 왜냐? 간신뱅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사람만 누군지 이렇게 넓은 마음에서 남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간신뱅이가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정책의 악순환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중국 내 구조적인 고질병과 또 신용 경색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나 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미 뭐 이렇게 굉장히 비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을 보면 작년에 28년에 최저치에는 6.6% 기록했죠. 사실 이번이 이 중국이 단계 계획 경제 가져가서 2021년에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두가 중산 정도로 잘 살자 하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하나의 유혹이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약점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시청자 여러분 잘 알 거는데요. 중국은 그걸 샤오강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그 이전까지 13차 5개년 계획, 우리나라를 보면 1차, 2차, 3차, 4차 5개년 계획이랑 마찬가지죠.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사실 2020년에 중국 인민들이 모두가 잘 사는 그러나 자본주의가처럼 소득의 양극화 문제 것처럼 이렇게 심화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구축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계획경제 지금이 마지막이거든요. 13차 5개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본인들이 세웠던 목표 성장률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은 그건 치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치욕이다. 특히 최고 통수권자가 시진핑이 치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치욕이다 할 만큼 올해 3월 달에 양에 대해서 중국의 목표 성장률을 수정한 그래서 종전에 6.5에서 7%에서 6%에서 6.5% 하향 수정했죠.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이렇게 목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데도 불구하고 2, 4분기 성장률이 6.2% 떨어졌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본다면 목표 하단선 6.5%는 이미 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건 잘 아셔야 되거든요. 목표 수치를 올해 3월 달에 하향 수정했기 때문에 목표선을 지키는 것 같지만 원래 13.5개년 출발 전에 중국 인민들이 갖고 있는 평가 기준에서 보면 하단선이 이렇게 떨어졌던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건 치욕이죠. 치욕이죠. 근데 사실 이 치욕을 거느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권력설 2에 해당되는 이렇게 러커창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는 6%대 수정된 하향 목표치 하단도 깨지게 됐다 하는 이런 쪽에 미리 발표했죠. 그래서 시진핑이 정치 입장이 많이 약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월드뱅크라든가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무원의 발전연구센터에서 공동연구를 해서 만약에 앞서 말씀같이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때는 중국 경제가 2030년대는 1% 떨어지겠다. 중국이 이제 1인당 GDP가 $10,000입니다. 이 젊은 구조가
사실상 개혁 실패할 때는 1% 떨어진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와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냈던 것도 바로 돈 흐름이 원활해지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가 뻑뻑 움직이는 것이, 기계가 뻑뻑 움직이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계가 뻑뻑 움직이면 이렇게 기계를 대체하든가, 기계를 대체하는 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같이 기존에 기름때가 많이 있던 것이 3대 해석 골프서 문제다. 이거 기름때 제거이죠. 그러면 기름때 제거한다는 것은 획기적으로 계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기계를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 돈을 좀 이렇게 기름을 쳐야죠. 기름을 좀 쳐야죠. 근데 기름을 치더라도 깨끗한 기름을 쳐야죠. 깨끗한 기름을 치니까 맨 처음에는 중국 인민들에게 깨끗한 기름을 쳤는데 이 깨끗한 기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한 번 썼던 이렇게 기름을 빼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해외 미국의 국채라든가 미국의 그 이렇게 체스럴 같은 고급 주택에 이렇게 투자했던 돈을 이렇게 회수하는 게 바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지금 비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럼 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이번의 조치 사실 미국의 금융사와 이렇게 상장사 폐지, 공적 자금의 미 자본, 중국 자본 차단 문제, 그다음에 미 금융가 그리고 자본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금융 거래를 폐지하자 문제 하는 문제는 사실상 미국도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잉 증폭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트럼프 입장에서 들이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마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든지 협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방 이해해야 협상이든 전쟁이든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이런 옛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허술하지만 굉장히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파고든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미국과의 그 협상이라든가 내부적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알아야 알 수 있는 인재라든가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내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한국 경제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주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런 측면이죠. 작년 말에 중국 주식 괜찮다. 중국의 구조 문제와 관계없이 괜찮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올해 이렇게 상해 지수는 올해 1월 3일 날 2464에서 4월 19일 날 3270 갔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사실 올해 4월 달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중국 주식을 한번 처분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이때 2464에서 3270은 한 30% 가깝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처분시켜 달라 하는 이랬는데요. 처분시켜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자, 중국 주식 그 위에 떨어졌죠.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8월 17일 날 2768, 16%,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는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국 주식을 사가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주의해야 된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글로벌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GBK라든가 해외 종목 투자에서 우리는 그런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알리바바라든가 항서제약 같은 이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이쪽 분야는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다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 정책적 문제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서제약 같은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중국의 상장해서 미국 거래소 상장 폐지 문제가 검토될 때는 이 항서제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사실 미국에 이렇게 상장 것에 폐지하더라도 내부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갖되 상장 폐지될 때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기업 부채가 많은 상태에선 아주 디폴트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 지금 국경절 앞두고 어떤 사람들 국경절 내일 모레인데요. 사실 그 앞두고 중국의 소비재가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국 구조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조에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재가 부각된다, 소비재 해라 이런 입장의 얘기는 사실상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철 이후에 3쿼터 이후에도 중국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항상 중국의 구조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만 나면 트레이딩을 한번 처분시켜주는 그런 관점을 유지해야지. 자, 글로벌 주식을 늘리기 위해서 증권사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윗사람들 보이셔도 글로벌 주식 잔고만 늘리는 이런 행위를 하면 중국 주식의 실질적으로 수익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10월 10일로 잠정 예정돼 있는 가운데 미 당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 투자 등 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